제갈무패의 두 다리가 결국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가주의 늙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평생을 오만하고 꼿꼿하게 살아온 정파의 거두가 자식 앞에서는 그저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었다. 내가 그 주아인마의 지옥을 대체 어떤 고통으로 홀로 이겨낸 것이냐. 제갈무패의 쉰 목소리가 텅 빈 마당을 비통하게 울렸다. 자신이 가문의 영광에 눈이 멀어 핏줄을 방치했던 시간 동안 저 아이는 살이 타고 뼈가 부서지는 벼랑 끝에서 홀로 사투를 벌였다. 그 끔찍한 생사결을 견디고 돌아와 멸문 직전의 가문을 구원했다. 가주의 가슴 깊은 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참회가 밀려왔다. 제갈진은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늙은 아비를 내려다보았다. 무심함을 가장하던 그의 짙은 눈동자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북망산 동굴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견뎌냈던 고독한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 앞에서 눈물을 쏟는 아비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서늘한 응어리가 눈 녹듯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아, 진짜. 이래서 집구석에 오기 싫었다니까. 피냄새에 콧물까지 섞여서 아주 볼만하군. 제갈진은 속마음을 감추며 특유의 껄렁한 목소리로 툭 내뱉었다. 다 큰 어른이 징그럽게 왜 우셔. 마교놈들 칼에 찔려서 눈물샘까지 고장난 모양이네. 제갈진이 귀찮다는 듯 뒷목을 극적이며 제갈무패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당 쪽에서 달려온 장남 제갈강이 제갈진의 앞을 가로막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 역시 눈물과 흙먼지로 엉망이었다. 진아, 형이 미안하다. 내가 그토록 괴로워할 때 곁에서 손을 내밀지 못했다. 염치 없지만 내가 살아 돌아와 주어서 이렇게 우리를 구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정파 제1의 소가주라 불리던 사내가 체면을 모두 벗어던지고 동생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제갈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까지 쌍으로 청승을 떠내. 내가 말했지. 남의 집 마당 핏물 닦아주러 온 게 아니라고. 비키시오. 제갈진은 제갈강을 가볍게 밀쳐내고 제갈무패의 등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가주의 혈도를 빠르고 강하게 짚어나갔다. 움직이지 마쇼. 과다출혈로 객사하면 내가 흑역루 금고 털어서 여기까지 온 출장비는 누구한테 청구하란 말이요. 퉁명스러운 타박과 함께 제갈진의 손끝에서 따뜻하고 정순한 내기가 흘러나왔다. 파괴와 사륙만을 위해 벼려졌던 사나운 벼락의 기운이 아니었다. 생명을 보듬고 끊어진 기맥을 이어붙이는 극도로 정제된 치유의 뇌기였다. 푸른 기운이 제갈무패의 등줄기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자 끔찍하게 벌어져 있던 자상들이 거짓말처럼 아물며 피가 먹기 시작했다. 제갈무패는 등 뒤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에 몸을 떨었다. 아들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큼은 차가운 강호의 그 어떤 영약보다 묵직하고 포근했다. 핏줄이라는 징글징글한 애증의 사슬이 그 따뜻한 뇌기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이해와 용서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제갈무패의 치명상을 치료한 제갈진은 곁에 있던 제갈강의 어깨도 툭 치며 뇌기를 불어넣어 내상을 다스려 주었다. 자, 응급처치는 끝났으니 나중에 제갈새가 금고 열어서 내 청구서 결제나 똑바로 하죠. 은자 한 양이라도 비면 이 마당을 내 손으로 다시 뒤집어 엎을 테니까. 제갈진이 손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겨운 가족 상봉은 이쯤이면 충분했다. 그의 시선이 무너진 세가의 외곽 담장 쪽을 향했다. 앞마당의 적들은 자신의 일격에 휩쓸려 나갔으나 세가 밖에는 여전히 천라맹의 자녀 병력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아직도 쓸어낼 작것들이 수두룩하군. 제갈진이 목을 거칠게 꺾으며 다시금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려던 찰나였다. 무너진 담장 너머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마교의 호법 2명이 시퍼런 돌을 치켜들고 다시금 쇄도에 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제갈진의 등 뒤에 무방비로 앉아있는 제갈무패였다. 제갈진이 귀찮은 듯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하늘을 가르고 눈부신 백색의 인형이 벼락처럼 전장으로 난입했다. 허공에 흩뿌려진 것은 차가운 밤이슬이 아니었다. 시퍼런 검기들이 얽히고 설키며 어둠 속에서 수십 송이의 붉은 매화꽃으로 만개했다. 화산파의 절기, 매화검범.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기운을 품은 꽃잎들이 두 호법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크악! 고막을 찢는 쇳소리와 함께 검기에 휩싸인 호법들의 거대한 도가 허공에서 산산조각 났다. 매화의 환영에 전신을 난도질당한 그들은 피보라를 일으키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사뿐히 대지에 내려앉은 배가린이 흩날리는 백색 도복자락을 다듬으며 명검을 곧게 뻗었다. 화산의 이름으로 정파의 본산을 어지럽히는 삿된 무리들을 벤다. 그녀의 맑고 도도한 목소리가 피비린내 나는 마당을 서늘하게 울렸다. 제갈진은 곁눈질로 배가린을 보며 피식 웃음을 흘렸다. 매화선자, 때가 아주 훌륭하오. 내가 돈 주고 고용한 낭인들보다 밥값은 훨씬 잘하겠군. 사파의 정보상 따위를 도와주려 나선 것이 아니오. 그저 화산의 검수로서 눈앞의 마교 무리들을 벌할 뿐. 배가린이 붉어진 뺨을 감추며 톡 쏘아붙였다. 하지만 여유를 부릴 시간은 길지 않았다. 제갈진의 천풍권에 밀려 담장 밖으로 튕겨나갔던 흑마대의 자녀 병력과 은밀히 숨어있던 마교의 암살조가 다시금 살기를 뿜어내며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죽여라. 놈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마교 지휘관의 악에 바친 호령과 함께 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시퍼런 암기들이 소리 없이 날아들었다. 표적은 방어할 틈 없이 등을 보이고 선 제갈진의 뒤통수였다. 제갈진이 귀찮은 듯 고개를 돌리기도 전이었다. 배가린이 대지를 박차고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명검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자 짙은 매화 향기와 함께 거대한 검막이 형성되었다. 제갈진의 등 뒤로 쏟아지던 독발린 암기들이 배가린의 검막에 튕겨나가며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졌다.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아두시오. 무공은 절정이면서 틈이 일이 많아서야 강호에서 명줄 보전하기 어렵소. 배가린이 검을 고쳐주며 핀잔을 주었다. 제갈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하려던 찰나 배가린의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인 무너진 정각 지붕 위에서 마교의 살수 하나가 몸을 날렸다. 시퍼런 비수가 배가린의 목덜미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히고 있었다. 제갈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손을 빼내어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다. 섬. 제갈진의 손끝에서 응축된 푸른 뇌기가 한 줄기 섬광이 되어 뻗어나갔다. 배가린의 정수리로 떨어져 내리던 마교 살수의 미간에 정확히 구멍이 뚫렸다. 허공에서 절명한 살수의 몸뚱이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배가린의 발치에 처박혔다. 내 뒤통수보다 본인 정수리나 신경 쓰시오, 선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매화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갈진의 뻔뻔한 조롱에 배가린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안도감과 묘한 신뢰가 스치고 지나갔다. 서로를 헐뜯는 대화와 달리 전장 위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배가린의 매화검이 맹렬하게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면 제갈진의 손끝에서 터져나온 뇌기가 그녀의 사각을 완벽하게 보호하며 흑마대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화려함과 효율, 정파의 기제와 사파의 군주가 등을 맞댄 채 펼쳐내는 무력은 마교도들의 전의를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수십 구의 시체가 순식간에 쌓이자 마교의 자녀 병력 사이에 짙은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승리를 확신했던 지휘관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제갈진은 그 미세한 공포의 냄새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서늘한 기운을 뿜어냈다. 마교의 백인장은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간 선발대가 제갈진과 배가린에게 막히고 퇴각로에는 미리 놓인 함정이 기다린 것을 깨달았다.
부상자를 싣고 서쪽 숲길로 물러난다. 제갈진은 담장 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튕겼다. 뇌기대. 앞선 놈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미 겁먹고 달아나는 놈을 쫓아 칼을 휘두르는 건 사냥이 아니라 낭비다. 제갈진의 시선이 어둠 속으로 길게 늘어선 퇴각 행렬의 후미를 향했다. 대신 뒤를 맡은 놈들은 끊어내라. 부상자와 전령, 장부를 지키는 놈들. 저놈들이 무너지면 앞에 놈들도 제 발로 흩어진다. 지휘관 하나와 장부 하나는 반드시 가져오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소명이 짧게 답하자 10명의 뇌기대가 말없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퇴각하는 천라맹의 선발대는 앞만 보고 달아나기에 바빴다. 제갈진의 뇌기와 베가린의 검새가 뒤를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탓에 누구도 맨 뒤의 수레와 부상자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그 틈을 뇌기대가 파고들었다. 칠성은 숲길의 마른 낙엽 아래에 가는 철선을 깔았다. 가장 뒤따르던 기마 둘이 연달아 고꾸라지며 길이 막히자 소명과 맹호가 양옆의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다. 소명의 대검은 적의 목을 노리지 않았다. 수레를 끌던 말의 고삐와 병장기를 내리쳐 호위조의 대열부터 흐트러뜨렸다. 매복이다. 마교도들이 다급히 돌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소명과 맹호에게 시선을 빼앗긴 사이 아랑과 진백은 이미 수레 뒤편으로 파고든 뒤였다. 아랑의 단검이 전령 하나의 손목을 베어 문서통을 떨어뜨렸고 진백은 그 틈에 몸을 낮춰 장부가 든 나무함을 낚아챘다. 호위조의 무인 하나가 진백을 향해 돌을 휘둘렀다. 맹호의 도가 옆에서 끼어들어 적의 칼날을 튕겨냈다. 정면으로 맞부딪힌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맹호는 깊이 싸우지 않고 즉시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에 연하와 유란이 던진 석회 가루가 밤공기 속으로 퍼졌다. 눈을 뜨지 못한 마교도들이 욕설을 내뱉는 사이 뇌기대는 이미 다음 갈림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적을 전멸시키려 하지 않았다. 한번 찌르고 흔들고 필요한 것을 빼앗은 뒤 사라졌다. 적이 뒤쫓으면 미리 남겨둔 거짓 발자국과 함정으로 숲 깊숙이 유인했고 적이 멈추면 다시 다른 길목에서 후미를 물었다. 불과 반각이 지나지 않아 천라맹의 퇴각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레는 멈췄고 부상자들은 흩어졌으며 전령들은 어느 길이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앞선 병력은 뒤가 끊긴 줄 알고 더 빨리 달아났고 뒤처진 호위조는 자신들이 수십 명의 적에게 포위된 것이라 믿기 시작했다. 백인장은 그 혼란 속에서 가장 좁은 골짜기로 말을 몰았다. 그곳에는 비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조차 멎은 비좁은 협곡,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한 줄기 서늘한 살기가 번뜩였다. 비명조차 허락하지 않는 벼락 같은 기습이었다. 허공을 박차고 쇄도한 비영의 신형이 유령처럼 백인장의 시야를 파고들었다. 앞발을 치켜들며 날뛰는 군마 위에서 백인장이 황급히 검자루를 쥐었으나 비영의 움직임이 반 박자 더 빨랐다. 검을 뽑을 새도 없이 쇄도한 묵직한 검집이 백인장의 명치를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는 찰나 비영의 날랜 발차기가 낙마하는 그의 오금을 잔혹하게 꺾어버렸다. 거친 흙바닥에 나뒹군 백인장이 이를 악물고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차가운 쇳덩이 같은 비영의 소나기가 그의 어깨뼈를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며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반항할 틈조차 주지 않는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어두운 숲길 한가운데 천라맹의 백인장이 무릎을 꿇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목덜미에는 비영의 서늘한 비수가 바짝 닿아 있었고 눈앞에는 나른한 표정의 제갈진이 서 있었다. 묻는 말에만 짧고 간결하게 대답해라. 혀가 길어지면 그대로 뽑아버릴 테니까. 제갈진이 건조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백인장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교도 특유의 도끼를 품고 단단히 입을 다물었다.
철라맹의 규율은 죽음보다 가혹했다.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영혼조차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 뼛속까지 세뇌되어 온 탓이었다. 입을 열지 않겠다면 당장 베어버리시오. 어차피 마교 무리들의 지독한 충성심은 강호가 다 아는 사실 아니오. 상황을 지켜보던 베가린이 차갑게 내뱉었다. 정파의 무인으로서 마교도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는 없었다. 제갈지는 귀찮다는 듯 뒷목을 극적였다. 고문하고 달래는 것도 다 품삯고 시간 낭비인데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겠군. 제갈진이 말없이 손을 뻗어 백인장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그 순간 제갈진의 손끝에서 미세한 푸른 뇌기가 흘러나와 백인장의 체내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생사를 찢고 뼈를 태우는 벼락의 기운이 백인장의 기맥을 타고 전신을 사납게 훑고 지나갔다. 백인장의 육신이 짐승처럼 펄떡거렸지만 묵직한 뇌기에 혈도가 제압당해 비명조차 밖으로 내지르지 못했다. 눈동자가 뒤집히고 입가로 흉측한 개거품이 흘러내렸다. 단일함. 제갈진이 손을 거두고 기운을 거두어들이자 백인장은 바닥에 쓰러져 발작하듯 숨을 헐떡였다. 죽음보다 끔찍한 고통을 맛본 그의 눈동자에서 마교도의 오만한 도끼는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무림맹 본대가 동쪽으로 진군한 이유를 말해라. 제갈진의 덤덤한 질문에 백인장은 기를 쓰고 입을 열었다. 모용세가의 소가주. 모용이가 거래를 제안했다. 무림맹의 눈을 가려본 데를 동쪽으로 유인해 줄 테니 서쪽의 제갈세가를 완벽하게 짓밟아 달라고 했다. 그 끔찍한 자백에 숲속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베가린의 맑은 눈망울이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거짓말 마라. 정파를 이끄는 모용세가의 소가주가 어찌 사파의 무리와 결탁하여 동맹을 멸문으로 문단 말이냐. 베가린이 검자르를 쥐며 분노를 토해냈으나 뒤에서 다가온 진삼이 묵직한 장부를 펼치며 찬물을 끼얹었다. 주군. 며칠 전 낙양의 위장상단을 통해 철라맹으로 흘러들어간 막대한 은자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다 꼬리가 끊겼었는데 방금 저놈의 진술과 장부의 흐름을 대조해보니 아귀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모용이의 비자금이 확실합니다. 진삼의 보고에 이어 백인장이 덜덜 떨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제갈세가를 에워싸고 있던 팔계진의 도면 역시 모용이가 넘긴 것이다. 그 도면이 없었다면 흑마대가 이토록 빨리 진법을 뚫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완벽한 배신이었다. 정파 제1의 기재라 칭송받으며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다니던 모용이 그 위선자의 더러운 열등감과 권력욕이 제갈세가를 고립무원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제갈지는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명분과 대의를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동구멍을 뚫고 동맹의 등에 칼을 꽂는다. 내가 이래서 정파 영감들의 퀴퀴한 냄새를 혐오하는 거지.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사나운 뇌기가 서늘하게 번뜩였다. 단순히 핏줄이 공격받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낙양의 어둠을 지배하는 군주로서 자신의 허락 없이 철저하게 계산된 판을 짜고 모두를 우롱하려 한 그 오만한 위선자의 목을 직접 비틀어버리고 싶어졌다. 제갈진이 바닥에 널브러진 백인장을 발끝으로 툭 찼다. 비영. 이놈의 숨통을 단단히 붙여둬라. 무림맹 영감들 앞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살아있는 장부니까 명받들겠습니다. 제갈진이 몸을 돌려 아직 화염의 열기가 남아있는 제갈세가의 마당 쪽을 바라보았다. 꼬리는 확실하게 밟았다. 이제 그 비열한 꼬리를 잡고 무림맹이라는 거대한 몸통 전체를 거칠게 흔들어버릴 시간이었다. 제갈세가의 무너진 담장 밖으로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백인장을 포박한 비영이 어둠 속으로 물러나고 제갈진은 진삼에게 포로의 호송을 지시하며 나른하게 기지개를 켰다. 피비린내 나던 전장이 마침내 고요를 되찾는 듯했다. 그 순간이었다. 제갈세가의 어둠을 가르던 서늘한 바람이 갑자기 뚝 끊겼다.
대기가 늪에 빠진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으며 끈적하고 비릿한 피냄새가 사방을 진동하기 시작했다. 칠흑 같던 밤하늘이 마치 핏물을 뒤집어 쓴 듯 시뻘건 색으로 기괴하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제갈진의 뇌기로 응급처치를 받았던 제갈무패가 굳은 얼굴로 신음을 흘렸다. 배가린 역시 숨이 막히는 듯 명검을 쥔 손을 파르르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서쪽 산맥의 능선 너머로 수만 명에 달하는 흑적색 깃발이 어둠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다. 천라맹의 본대였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군세에 가장 앞장서서 걸어나오는 한 사내가 있었다. 짙은 핏빛 장포를 걸친 압도적인 거구. 백발이 섞인 거친 머리카락을 사자 갈기처럼 흩날리는 사내였다. 그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이 닿는 대지가 바싹 말라붙으며 흉측하게 비틀어졌다. 단순한 기백이 아니었다. 사내가 내뿜는 붉은 기운, 혈염이 주변의 공기를 태우며 숨막히는 시각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존 사마독. 천라맹의 절대자가 마침내 전장의 중심에 강림한 것이다. 사마독이 텅 빈 제갈세가의 마당과 부서진 담장 잔해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이내 그의 차가운 시선이 제갈진에게 멎었다. 정파의 늙은 쥐새끼들을 사냥하는 성읍에 어디서 굴러먹던 하룻강아지가 끼어들어 판을 엎었나 했더니 사마독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묵직한 마기가 지진처럼 대지를 울렸다. 제갈강과 세가의 무사들은 그 목소리에 담긴 기운만으로도 내상을 입은 듯 핏물을 토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가린이 이를 악물며 화산의 매화검을 곧게 치켜들려 했다. 하지만 사마독이 뿜어내는 끔찍한 기약에 짓눌려 검끝이 바닥을 향해 무겁게 처지고 말았다. 구파일방의 장로들조차 감히 마주 서기 힘든 강호무림의 정점의 선자가 내뿜는 진짜 공포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압도적인 재앙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였다.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기껏 마당 청소 다 해놨더니 어디서 또 큼지막한 쓰레기가 굴러들어와서 냄새를 풍기고 난리야. 제갈진이 목을 거칠게 꺾으며 특유의 껄렁한 목소리로 불평을 쏟아냈다. 그는 흑삼의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사마독이 뿜어내는 혈기의 폭풍을 유유히 뚫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사마독의 두 눈에 흥미로운 이체가 스쳤다. 동네 물 흐리는 영감탱이가 당신이오? 제갈진이 비스듬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 뻔뻔한 도발과 동시에 그의 단전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사나운 천뇌기공이 맹렬하게 눈을 떴다. 제갈진의 전신을 휘감은 푸른 뇌기가 벼락처럼 치솟아오르며 지쳐들던 사마독의 붉은 혈기를 정면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전장의 한가운데를 푸른 섬광이 예리하고 무자비하게 반으로 갈랐다. 세상을 멸망시킬 듯한 재앙의 기운과 그에 맞서는 사파 군주의 서늘한 뇌전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며 제갈세가의 붉은 밤하늘을 무섭게 뒤흔들고 있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제갈진의 푸른 뇌기와 사마독의 붉은 혈염이 충돌하며 대기를 찢어발기던 찰나였다. 동쪽 산맥의 짙은 어둠을 뚫고 수백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맹렬한 기세로 땅을 박차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깃발을 앞세운 무림맹의 대군이 마침내 전장의 외곽에 당도한 것이다. 마교의 무리들은 당장 무기를 거두어라. 무림맹이 제갈세가를 구원하러 왔다. 선두에 선 사내가 명검을 치켜들며 우렁차게 호령했다.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은백색 비단옷을 걸치고 완벽한 예법으로 무장한 정파의 기재, 모용이었다. 그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림맹의 본대를 일부러 동쪽으로 우회시키며 시간을 끌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제갈세가는 이미 천라맹의 발밑에 완벽하게 짓밟혀 잿더미가 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횃불의 불빛이 제갈세가의 앞마당을 비춘 순간 모용이의 얼굴에 서려있던 여유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제갈세가의 핏줄들은 살아남아 있었다. 게다가 수만 명의 마교 본대 앞을 홀로 가로막고 선 사내는 오래전 주아인마에 빠져가문을 등졌던 탕아 제갈진이 아닌가. 저 패인놈이 어떻게 저기에 서 있는 것이지. 흑마대는 대체 무얼 했단 말이냐. 모용이의 완벽했던 이목구비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제갈진은 맹렬하게 뿜어내던 뇌기를 거두며 쯧쯧 혀를 찼다. 싸움 다 끝나고 나서야 대의명분 찾으며 뒷북을 치러 오는 꼴이라니. 정파 영감들의 저 퀴퀴한 위선은 정말 구역질이 나는군. 제갈진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턱짓으로 사마독을 향해 까딱거렸다. 이보시오, 마존 영감. 싸움은 번호표 뽑고 잠시 대기하시오. 내 집안에 굴러들어온 쓰레기부터 치워야 하니까. 그 오만방자한 태도에 사마독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사마독 역시 묵직한 마기를 거두며 팔짱을 꼈다. 정파 무인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총극은 그에게 꽤나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다. 제갈진은 무림맹의 대군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단전의 내공을 끌어올려 목소리에 힘을 싣는 확성의 기공을 펼쳤다. 강호의 대의를 부르짖는 무림맹 어르신들. 귀 좀 열고 똑똑히 들으시오. 제갈진의 낭낭한 목소리가 푸른 뇌기를 타고 전장 전체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신호에 맞추어 비영이 포박된 마교의 백인장을 무림맹의 진영 앞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진삼 역시 두꺼운 장부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며 앞으로 나섰다. 며칠 전 낙양의 위장 상단을 통해 천라맹으로 흘러들어간 은자 30만 양. 그리고 흑마대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제갈세가 팔계진의 완벽한 진법도, 이 모든 것을 마교에 넘기고 동맹을 사지로 몸배우가 누구인지 아시오. 진삼의 폭로에 무림맹의 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용이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모함이다. 사파의 잡배가 어찌 정파의 맹방을 이간질하느냐. 모용이가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바닥에 엎드린 백인장이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모용세가의 소가주 모용이가 제안한 거래였다. 무림맹의 눈을 가려본 데를 동쪽으로 돌려줄 테니 서쪽의 제갈세가를 완벽하게 짓밟아 달라고 했다. 진삼이 장부를 넘기며 쐐기를 박았다. 여기 흑영루의 장부에 모용세가의 비자금 은닉처와 천라맹으로 자금이 흘러간 경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림맹의 장로들과 각 문파의 수뇌부들이 경악에 찬 시선으로 모용이를 돌아보았다. 그때 제갈진의 곁에 서 있던 베가린이 앞으로 나섰다. 나 화산의 직전제자 베가린이 화산의 명예를 걸고 증언하겠소. 저들이 밝힌 모용이의 추악한 밀통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요. 정파 최고의 기재이자 신뢰의 상징인 매화선자의 증언이 더해지자 의심의 여지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수만 명의 시선이 일제히 모용이를 향해 꽂혔다. 존경과 찬사로 가득했던 눈빛들은 순식간에 경멸과 분노로 뒤바뀌었다. 강호 제1의 기재라는 수려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그 뒤에 숨어있던 비열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제갈진이 피식 웃으며 모용이를 향해 조롱을 던졌다. 자, 강호 제1의 기재 나셨군. 그 잘난 은백색 비단옷에 똥물이 잔뜩 튀었는데 이제 그 대단한 대의명분으로 어떻게 씻어낼 텐가. 모용이의 완벽했던 인매가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눈밑이 검게 죽어 들어가며 이성을 잃은 광기가 걷잡을 수 없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모용이의 완벽했던 인매가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강호 제1의 기재라 칭송받던 자의 얼굴에는 이제 이성을 잃은 광기만이 가득했다. 무림맹의 수만 시선이 일제히 자신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날아들자 그는 발악하듯 허리춤에 명검을 거칠게 뽑아들었다. 나를 음해하려는 관계다. 나는 모용세가의 소가주다. 당장 저사파의 잡배와 반역자들을 베어라. 모용이가 핏발선 눈으로 호령하며 주변의 무림맹 무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명령을 따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그가 검을 휘두르자 곁에 있던 981방의 장로들과 모용세가의 무사들조차 차가운 눈빛으로 등을 돌리며 물러섰다. 존경과 신뢰로 뭉쳐있던 정파의 대의가 한 위선자의 추악한 민낯 앞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버린 것이다. 제갈지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 총극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아주 꼴이 볼만하군. 영광을 누릴 때는 남의 공을 가로채더니 수렁에 빠지니 부하들을 고기 방패로 삼으려 드네. 저러니 내가 정파놈들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혐오하는 거지.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가 모두 사라졌음을 깨달은 모용이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극도의 열등감과 수치심에 휩싸인 그는 결국 수장의 체면마저 내동댕이 치고 무림맹 진영의 후방을 향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비열한 발걸음은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춰섰다. 밤바람을 타고 짙은 매화 향기가 전장을 덮치며 눈부시게 하얀 도복을 입은 신영이 그의 앞을 벼락처럼 가로막은 것이다. 어디로 가는 것이오? 베가린이 서늘한 눈빛으로 명검을 비스듬히 내리며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감히 화산의 계집 따위가 내 앞을 막아서다니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모용이가 이성을 잃고 맹렬한 검기를 뿜어내며 덤벼들었다. 평소에 유려하고 완벽했던 모용세가의 검법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아남겠다는 추악한 본능만이 남아 짐승처럼 칼을 휘두를 뿐이었다. 베가리는 요동치는 적의 살기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명검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하기 시작했다. 화산의 맑고 정순한 기운이 모용이의 탁해진 살기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짓눌렀다. 화산의 이름으로 정파의 오점을 벤다. 베가린의 낭낭한 성고와 함께 수십 송이의 매화 검기가 일제히 폭발하듯 쏟아져 내렸다. 고막을 찢는 파열음이 연달아 터졌다. 모용이가 발악하며 뿜어내던 검기는 베가린의 압도적인 검막 앞에서 썩은 나뭇가지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의 검기가 파회당하자 모용이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베가린의 검은 자비가 없었다. 붉은 궤적을 그리며 뻗어나간 검끝이 모용이의 방어 간기를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 그의 단전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크아! 모용이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단전이 파괴되며 평생을 쌓아 올린 내공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강호 제1의 기제라 불리던 사내가 한순간에 무공을 잃은 비참한 패인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모용이를 향해 그 누구도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무림맹의 수뇌부마저 차갑게 고개를 돌렸고 베가리는 검에 묻은 피를 무심하게 털어내며 검집에 거두었다. 제갈지는 턱을 괸 채 나른하게 하품을 내뱉었다. 매화선자, 검이 아주 깔끔하오.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군. 내부의 썩은 가지가 완벽하게 잘려나갔다. 제갈진이 천천히 시선을 돌려 묵직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마존 사마독을 마주 보았다. 거추장스러운 방해꾼이 사라진 전장 위로 이제 진짜 재앙과의 숨막히는 결점만이 남아 있었다.